앞에서는 웃으며 제 손을 잡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새로 들어올 둘째 며느리 험담을 제 귀에 쏟아냅니다. 걔는 얼굴이 왜 그 모양이니? 결혼 준비도 지들 멋대로다. 라며 제 눈치를 살살 보시는데 소름이 돋더라고요. 과연 제 얘기는 안 하고 다닐까요? 사람 입만큼 무서운 게 없다더니 예비 동서가 들어오기도 전에 집안 꼴이 우스워지게 생겼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 차. 저는 나름대로 시댁과 원만하게 지내왔다고 자부했습니다. 남편은 무뚝뚝해도 제 편을 들어주려 노력했고, 시어머니 또한 가끔 까다로운 면은 있었지만 대놓고 저를 괴롭히는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 도련님이 결혼을 발표하면서 평화롭던 저희 집안 분위기가 묘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 들어올 동서가 될 사람은 저보다 5살 어린 전문직 여성이었어요.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본 그녀는 당당하고 자기 주관이 뚜렷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저를 따로 부르는 횟수가 부쩍 늘었습니다. 차 한 잔 마시자며 불러내신 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제 귀를 의심케 했습니다. 얘, 너도 봤지? 그애 말이야. 얼굴이 어쩜 그렇게 넙대대하니? 요즘 애들 같지 않게 참 투박하게 생겼더라. 저는 당황해서 어머니 인상이 참 좋으시던데요. 라고 답했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인상은 무슨? 왜 저런 애를 만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너랑 비교하면 정말 하늘과 땅 차이야. 이런 식의 외모 비하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죠. 나중에 내 뒤에서도 내 외모를 품평하셨겠구나 하고 말입니다. 어머니의 험담은 단순히 외모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 하나하나를 사사건건 제 앞에서 늘어놓으며 비난의 화살을 퍼부으셨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만은 갈수록 점입 가경이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결혼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인 나한테 묻지도 않고 지들 마음대로 가구며 가전이며 다 결제했다더라. 내가 좀 봐준다고 해도 딱 잘라서 괜찮다고 하는데 아주 기가 막혀서. 시어머니는 본인이 소외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희 결혼 때는 시어머니가 숟가락 하나까지 다 골라주셨거든요. 그때 저는 그게 도리인 줄 알고 다 따랐지만 예비 동서는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어머니, 요즘은 젊은 사람들 취향대로 하는 게 추세잖아요. 라고 달래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오히려 저를 끌어들이며 동조를 구하셨습니다. 너는 참 착하고 어른 공경할 줄 아는데 걔는 눈에 도끼가 서렸어. 너도 조심해라. 저런 애가 들어오면 집안 질서 다 망가뜨린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서는 저를 치켜세우는 척하지만 예비 동서 앞에서는 분명 제 흉을 보실 분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어른답게 행동하며 중간에서 중심을 잡아주셔야 하는데 오히려 이간질을 하고 계시니 앞으로의 제사가 명절이 눈앞에 그려지듯 뻔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무섭습니다. 한번 내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 없는데 어머니는 본인의 화를 풀기 위해 가족의 미래를 갉아먹고 계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예비 동서의 집안 배경까지 들먹이며 저에게 은밀한 이야기를 건네더군요. 걔네 부모님도 보통 아니시더라. 상견례 때 보니까 자기 딸 귀한 줄만 알지. 우리 쪽 예우는 안중에도 없더구나. 저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가 본 것처럼 상세히 묘사하셨습니다. 하지만 남편을 통해 들은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상견례 분위기는 아주 화기애애했고
도련님, 장인어른 되실 분도 점잖은 분이었다고 하더군요. 결국 시어머니는 자신이 제압할 수 없는 상대가 나타나자 질투와 위기감을 느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저처럼 순종적이지 않은 며느리가 들어오는 것에 대한 공포였겠지요. 저는 점점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두려워졌습니다. 이번엔 동서 흉이었지만 다음엔 제 차례가 될 것이 분명했으니까요. 아니, 이미 시작됐을지도 모릅니다. 도련님과 예비 동서가 시댁에 방문했을 때 시어머니가 안방에서 그들과 속닥거리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문틈 사이로 흘러나온 형님은 좀 답답한 면이 있지 않니? 라는 말 한마디. 심장이 덜컥 내려앉더군요. 앞에서는 저를 유일한 내 편인 양 치켜 세우더니 뒤에서는 저를 답답한 사람으로 낙인 찍고 계셨던 겁니다. 이중적인 어른의 모습에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갈등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터졌습니다. 가족 모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은근슬쩍 예비 동서에게 제 흉을 보듯 조언을 하더군요. 동서야, 너는 큰애처럼 너무 고지식하게 굴지 말고 융통성 있게 해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식탁 위의 공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예비 동서는 눈치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생긋 웃으며 대답하더군요. 어머니, 형님은 고지식한 게 아니라 정석대로 하시는 거라 제가 배울 점이 많은데요. 그리고 형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예비 동서의 당당한 반격에 시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동서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사실을요. 저에게는 함부로 험담을 쏟아내면서도 막상 당당한 동서 앞에서는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뒤에서만 궁시렁거리는 모습. 참으로 웃기면서도 슬픈 상황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전형적인 스타일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잘해드린 게 오히려 저를 만만한 상대로 만든 것 같아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제는 저도 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것. 어른 대접도 대접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만 해야 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하루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시어머니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해서 또 동서 험담을 시작하려 하면 어머니, 제가 지금 좀 바빠서요. 그런 얘기는 본인들끼리 해결하게 두시죠.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처음에는 당황하시던 어머니도 제 태도가 변하자 눈치를 보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예비 동서와도 따로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동서는 이미 시어머니의 성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어머니가 제 흉보시죠? 저한테도 형님 얘기 가끔 하세요? 근데 저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려요? 우리가 싸우길 바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친하게 지내는 게 최고의 복수 아닐까요? 동서의 그 말에 저는 큰 위안을 얻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이간질에 노란하지 않을 든든한 아군이 생긴 기분이었죠. 저희는 약속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든 서로에게 직접 확인하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않기로요. 시어머니는 여전히 중간 역할을 못하고 이쪽 저쪽 말을 옮기며 분란을 만들려 하시지만 이제 저희 고부관계의 주도권은 며느리들에게 넘어왔습니다. 어른답지 못한 행동이 결국 본인을 고립시킨다는 것을 어머니는 아직 모르시는 듯합니다. 결국 도련님의 결혼식이 다가왔고 시어머니는 결혼식 내내 입이 삐죽 나와 계셨습니다. 본인이 원하는 대로 휘두르지 못한 결혼식이 마음에 안 드셨겠지요. 하지만 하객들은 세련되고 당당한 신부의 모습에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저는 옆에서 어머니의 기색을 살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어머니 기분 맞춰주느라 안절부절 못했겠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를 못 느낍니다. 시어머니는 식사 자리에서도 음식이 짜네. 싱겁네 하며 투덜거리셨지만 예비 동서. 아니 이제는 진짜 동서가 된 그녀는 웃으며 대처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건강 생각해서 저염식이 유행이래요? 어머니 오래 사셔야죠? 그 말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말문이 막히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의 나쁜 의도에 똑같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품위 있게 무시하고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어른답지 못한 사람을 대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보면 동서 흉을 보려 시동을 거시지만 저는 이제 웃으며 어머니, 동서가 어머니 생각해서 비타민 보냈던데 보셨어요? 라며 화제를 돌려버립니다. 이제 저희 집안의 공기는 예전과 다릅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험담을 멈추지 않으시지만 그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머니 혼자 외딴 섬처럼 남겨진 기분입니다. 참 우프지요. 자식들을 하나로 묶어줘야 할 부모가 오히려 분란의 씨앗이 되어 스스로 권위를 깎아먹고 계시니 말입니다.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다짐했습니다. 훗날 저도 시어머니가 된다면 절대 내 며느리들 사이에서 말을 옮기지 않겠다고요. 칭찬은 동네방네 떠들고 다녀도 쓴소리는 당사자에게 조용히 하거나 아니면 내 가슴에 묻어야 한다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금 새겼습니다. 지금도 시어머니는 동서의 눈치를 보며 저에게 하소연을 하십니다. 저는 그저 적당히 고개를 끄덕이며 맛있는 차 한 잔 대접해 드립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예우이자 무언의 경고니까요. 여러분의 시댁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중간에서 말을 옮기는 어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계신다면 동서와 손을 잡으세요. 진실은 통하게 되어 있고 악의적인 험담은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가는 법입니다. 이제 저는 제 가정을 지키며 동서와 맛있는 점심을 먹으러 가려 합니다. 어머니의 험담은 식탁 위에 가십거리조차 되지 못할 만큼 저희의 사이는 단단해졌으니까요.